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인탑스 21년 1년 실적 확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실적 확인하는 거는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걸 실적 확인하는데 최근 포트폴리오 종목이 두 가지 더 불어나 버려가지고 아우 짜증. 이거 하나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네. 영상까지 만들고 하는데 나 이거 한 하루 이틀이면 다 될 줄 알았더만 이게 장난 아니네. 다음부터는 포트폴리오를 줄이든지 아니면은 더 짧은 방식으로 해야 되겠네. 맞지? 인탑스 시총 4천억일 때 공부했는데 시총 6천이 돼가지고 재미 좀 봤던 종목이죠. 보고 있는 종목 5년 차트, 3년 차트, 1년 차트. 와 42,000까지 올라왔다가 맞지? 와 이때 내가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다. 그러다가 다시 본전까지 갔다가 박살났 마이너스 됐다가 또 이래 됐는 요런 와 2만원에서 바로 한 6개월 사이에 배가 뛰었다 맞지? 그때도 저평가했거든. 지금도 저평가인데 와 얘들이 매출이 1조 원이 넘는 회사거든. 지금 올해 매출이 1조 원 돌파해버렸어. 휴대폰 껍데기 팔고 뭐 가전제품 껍데기 팔고 자동차 부품 팔고 자동차 부품 매출 얼마 안 돼. 그리고 금형 제품 팔고 금형 매출이 한 20% 정도 되고 나머지는 휴대폰 껍데기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회사거든. 와 그러다 보니까 뭐 기부도 많이 하고 시총 1조 넘었거든. 자 요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로 보면 이게 주봉인데 최고가에서 10% 빠진 상태. 와, 한 주에 이렇게 빠졌다. 월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자 3월달 2월달 1월달이잖아 맞지? 12월부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 하락하다가 한 방에 한 방에 만까지 하면서 지금도 딱 이래 됐는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고 하여튼간 이래 됐다. 자 이제 홈페이지 한 들어가고 홈페이지 휴대폰 얘들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면 외국인 지금 모으고 있지. 외국인이 16% 가지고 있는데 사모고 있다. 주식수는 1,700만 주 사모고 있다. 자 차트 종목 보면서 홈페이지 한번 잠깐 보고 자 홈페이지 보자. 눌러봐라. 자 인탑스 빤스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이거는 휴대폰 껍데기 좀 화면 좀 키워가. 자 휴대폰 껍데기 요건 자동차 부품 휴대폰 껍데기 금형 요건 그거는 그제 검사 키트 코로나 검사 키트 뭔지 알죠? 코로나 검사 키트. 그래서 저게 특별 매출로 올라가는 거구나. 그러면 다 내년에는 또 안 나올 수도 있겠는데 요것도 만들었는 코로나 검사 키트 테크놀로지 금형 회사는 어떻다. 삼성 부품을 다 넣는다. 테크놀로지 뭐고 이거 영어로 됐나? 디자인, 매니팩처링, 질감, 툴링 이거 좀 보기 힘든데 맞지? 자, 이 몰딩 기술, 요런 기술들 뽑아내는 거예요. 휴대폰 막 굴러댕기죠, 이게. 껍데기, 뒷판, 앞판, 옆판, 상판, 막 이런 거. 자, 또 뭐 있노? 코팅하는 기술. 자, 그러니까 이게 휴대폰이 예전에는 그냥 사각되고 했으면 되는데 지금 굴곡도 지면서 그 안에 필름 형태의 선도 깔기도 하고 안테나 선도 내장하기도 하고 막 이런 자꾸 이제 직접적인 이제 그냥 찍어내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바로 자동차 도장 회수 같이 다섯 여섯 번의 코팅까지 해가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기술력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식의 되는 하여튼 뭐 좀 신기한 거 그 몰딩 기술 안에 요런 기술 안에 안테나 선 이런 것도 시작해서 다 될 수 있는 자 이거 뭐 됐고 때 이제 전자공시 들어가 보자. 전자공시 들어가면 얘들의 포트폴리오는 IT 디바이스 62% 6,500억 가전제품 애쉬 이게 그 일본말로 아세이 가전제품 틀 아세이 744억 7% 요거 두 개 합치면 거의 70%죠 맞지? 요게 삼성에 들어가. 삼성에 자동차 부품 9% 987억밖에 안 돼. 자동차 부품은 금형 2200% 요게 2200억 요게 새로 포트폴리오에 나와가요. 금형이 요번에 이제 코로나 검진 키트 그런 것도 시약 키트 요거 만들었던 건데 요게 코로나 끝나면 요 매출이 빠지겠다 맞지? 유통 서비스에 40억 해서 1조 500억인 매출을 올렸다. 금형 기타에 휴대폰 등의 사출 제작용 금형 외 그 여러 가지인데 요게 코로나 그것도 있으니까 코로나 검진 키트의 매출
알아보려면 IR 담당자한테 전화 걸어보면 그게 매출 얼마 되는지 물어보면 2,200억 중에 비율 나눠보면 되겠지. 자, 평균 공정 가동률을 74%, 유형자산 요번에 증가한 게 394억 증가했고, 수출이 IT 휴대폰 껍데기 같은 게 수출이 5,500억 이렇게 돼 있다. 가전제품 아세이 같은 경우도 수출이 내수가 좀 더 여긴 더 많고, 그러고 자동차 부품이나 금형이나 유통 이런 거는 거의 다 내수가 전체 차지하고 있다. 자, 위험관리 파생 상품 얘들이 환율과 연관돼서 수출이 많이 타 보니까 10% 상승하면은 200억이 벌고 그 자리에서 원달러가 10% 하락되면 200억을 까먹어. 자, 그리고 이자가 1% 오르면 이율이 1% 오르면 2억이 손해 보고 1% 하락 시 2억을 이득 본다. 이건 당연히 단위가 적은 거 보니까 부채율이 굉장히 낮겠지. 이거에 대한 1%에 굉장히 막 100단위가 움직이면 부채율이 굉장히 높은 건데 빌린 게 많을 건데 이거는 단위가 뭐 1억 정도, 2억 정도밖에 안 움직이니까 부채율이 굉장히 적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이자만 내는 부채가 279억 있고 이자 안 내는 부채는 뭐고 외상값, 줘야 될 돈, 미리 받은 돈, 또 물건 주고 못 받은 돈 이런 거는 미리 주고 이래 주고 못 받은 돈은 그거 뭐고 부채가 아니네, 채권이네. 그런 것들은 이자를 안 받는 그런 것들을 한다. 그럼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자를 안 주는 게 땡큐지. 이자 주는 건 이자 꼬박 줘야 되니까 275억이 1%면 얼마고 2억이네. 그런 식으로 이자를 꼬박 줘야 되니까. 자, 또 뭐 있나? 순부채 대비 자본 비율은 0%. 순부채 대비해서 자본을 나눴더니만 자본이 순부채를 다 깎아먹더라. 그러니까 갚을 게 별로 없다. 지금 장단기 차입금이 250억 있는데 이자 내는 걸. 근데 현금성 자산이 지금 1,600억 있어. 250억에서 1,600억 빼품어. 순부채가 1,400억이잖아. 자본 6,300억에서 또 1,400원 빼도 뭐 빼고 자시고 할 거 없다는 거지. 지금 있는 돈으로 충분히 뭐 된다 이런 거지. 차고 넘친다는 거. 연구개발 비용은 118억 1.1% 쓰고 작년에도 112억 1.5% 정도 얘들을 쓰고 있다. 매출 1조 올리면 한 100억 정도가 연구개발 비용 나가는 거지. 얘들의 뭐 특허 등록 이런 거 보면 균일한 도금층을 형성하는 내장형 안테나 제조 방법, 평판형 역F 안테나 뭐 이런 거 있고 최근에 했는 게 전자회로 도금 공법을 이용한 IME 뭐 몰딩 뭐 구조 제조 방법 요게 전자회로 도금 공법 요게 기술인 모양이더라고. 2022년 1월 26일 정확한 그건 모르겠는데 여기 하여튼 새로운 신기술 전자회로 도금 공법을 이용해서 도금을 하면서 뭐 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요게 또 이제 새로운 휴대폰 기술에 적용되겠지. 자, 그리고 IT 디바이스에서 총 매출 6,500억 중에 영업이익이 얘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2%. 그러면 휴대폰 팔아서 요게 영업이익이 42% 차지하는데 그거하고 비슷한 비율이 금융 부분이 매출은 2천억인데 영업이익이 58%나 차지해. 500억 올리거든. 영업이익률을 바라보면 한 45%, 25% 정도 되는데 이 영업이익 508억이 전체 영업이익에서는 58%를 휴대폰 한 것보다 더 매출을 더 잡는다.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더 알짜다로 볼 수 있지. 자, 인타스 천진 유황공사 중국에서 매출 400 올리고 있고 인타스 베트남 법인에서는 5,197억 올리고 있고 플라텔 비나 베트남 호치민 공장에서는 745억 올리고 있다. 중국은 의외로 적다 맞지?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삽질해도 얘들은 큰 타격을 받지는 않겠다. 자, 그리고 또 뭐 있노? 재무제표를 이제 들어가 보면 유동 비율이 287%, 당자 비율이 260%, 유보율이 6,238%. 유동 비율 구하는 법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나눠. 그리고 당자 비율은 유동자산은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유동자산. 재고자산을 빼. 재고자산은 현금으로 바꾸기가 어렵다 하니까 재고자산을 뺀 금액에서 유동부채를 나누면 당자 비율이 나와. 당장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비율이 유동자산 대비 260% 있다는 소리고, 유보율을 계산하는 법은 자본 총계에서 자본 잉여금 플러스 이익 잉여금을 합한 금액에서 자본금을 나눠. 그러면 자본 유보율, 자본금 대비 6,200% 있다. 62배 있다. 62배. 보통 5배가 안전빵인데 얘들은 62배나 있으니까 널널하다는 거지. 뭐 2만%짜리도 있는데 뭐 삼성전자도 200배 넘을 걸, 2만% 넘을 걸.
이 유보율 요거 같은 경우는 기업의 뭐 출자금 뭐 이런 것들도 연관되고 막 이런 거니까 하이 요거는 너무 많아도 안 좋고 너무 적어도 안 좋고 적당한 게 제일 좋은데 적당한 기준이 회사마다 다르고 막 그럴 수 있으니까 하여튼간에 배당도 꼬박꼬박 주고 뭐 투자도 꼬박꼬박 하고 유보율 그래도 유보율이 쌓였으면은 뭐 말이 없는데 배당도 안 주고 뭐 투자도 안 하는데 유보율만 막 쌓아놓는 거는 저거 오너 일가에서 저거끼리 헤쳐먹으려고 그냥 쌓아두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지. 맞지? 투자를 하든지 뭘 사든지 뭘 그렇다고 방만한 경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자, 그렇고 자본 부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면 부채율이 29.4% 나오고 자본은 6,300억이고 자산은 8,200억인 회사. 자, 매출액 1조 500억 올렸고 영업이익 875억. 순이익은 807억. 자, 또 들어가 보면은 실현놓은 게 증가한 거야. 현금성 자산 증가했고 기타 채권 증가했고 받을 돈이란 말이지. 재고자산 증가했고 기타 유동자산 증가했고 재고자산이 증가했는 거의 장점을 보면은 물건이 더 팔릴 것 같으니까 준비했다. 근데 얘들 전체 매출이 삼성이 70% 그랬잖아. 삼성에서 돈 못 받을 확률이 0.4%거든. 얘들이. 그러고 3개월인가 6개월 안에 다 현금으로 다 99%가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재고 자산이 쌓였다는 거는 만들 거를 미리 준비해 놨는 것도 있고 주문 들어와서 맞지? 안 그러면 삼성에서 납품하는데 삼성에서 주문 안 들어오는데 미쳤다고 만들어 놓나 맞지? 그러니까 재고 자산 있고 얘들은 뭐 현금이라 보면 볼 수도 있겠지. 아닌가? 매출 채권은 현금이라 보면 되지. 매출 채권은 얘들은 뭐 3개월인가 6개월 안에 삼성이니까 6개월 아니고 3개월 맞지? 3개월 안에 99%가 회전된다 현금으로. 자, 장기 기타 금융자산이 280억으로 조금 증가, 종속기업 투자한 게 조금 증가했고, 유형자산도 눈에 보이는데 또 투자했고, 무형자산은 감소됐어요. 요번에 감소됐다. 투자부동산 증가했고, 매입채무 외상값 증가했고, 기타 채무 또 줄 거 증가했고, 법인세 증가했고, 기타 비유동부채 증가했고, 법인세 부채 증가했고, 이익잉여금 결손금 4,400억에서 5,200억으로 거의 800억, 7, 800억 확 증가해버렸다. 와, 1년에 7, 800억씩 쌓인단 말이잖아. 아, 19년에서 20년 올라갈 때는 한 300억밖에 안 쌓였는데, 와, 여기는 뭐, 뭘 하나 팔았는 모양인데, 맞지? 자, 그래서 이제 매출액, 원가 이런 걸 대비해 보니까 매출 1조 500억 올릴 때 원가가 8,900억이야. 85%가 차지하고 원가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원가가 20%였잖아. 와, 그에 비하면 클래시스가 미친 거네, 맞지? 야, 이게 정상이지. 원가가 한 85% 들어가든지 한 30%, 50%, 60, 70, 60, 70% 들어가는 게 정상이지. 클래시스가 미쳤네. 자, 매출 총이익이 1,500억 나와서 14%. 판관비는 669억, 6.3% 나가고 있고, 영업이익은 원가 플러스 판관비를 매출에서 빼면은 영업이익이 나온다. 8.3%, 875억. 영업이익에서 영업과는 상관없이 벌어들이는 수익,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 수익, 금융 비용, 기타 수익에선 뭐 이렇게 뒤에 가면 한 번 더 짓겠지만, 그 뒤에 가면 해줄게. 아, 요거 기타 수익 말해고 올게. 자, 기타 수익 같은 경우는 얘들이 매각 예정자산 팔아가 20억 들어왔고 자비익 한 46억 들어왔고 비용으로서는 영업권이 손상돼가 29억 나갔고 관계기업에 손상돼서 16억 나갔고 금융수익의 220억은 이자수익 53억 얘들 부채가 낮다 그랬잖아. 외환차익 81억 환산이익 47억 그리고 또 자질구레한 거 10억 이랬는데 그건 빼고 비용 50억 나간 게 외환차손 외환을 썼을 때 손해본 게 31억 외환 차익이 아까 81억인데 나머지 썼던 거 31억 이렇게 돼 있다. 자, 또 다시 또 넘어가면 어디 있노? 자,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807억이 나왔고 7.6%를 차지하고 얘들은 매출의 7.6%가 단기 순이익으로 떨어진다. 작년에 전기는 547억이었네. EPS는 4,436원이고 전기는 2,300원. 와, 거의 배 이상 증가해버렸다 맞지? EPS 성장률이. 자, 퍼가 지금 주가 대비 요거 장중이었거든. 장중 37,450원 나누기 EPS를 하니까 8.4배가 나왔고 ROE는 12.7 리턴 온 에꼬리. 자, 그래서 4년 평균 EPS 1,300원, 2,000원, 2,300원, 4,400원 나누기 하니까 2,542원이 나오는데 요번 해 4,400원 나누기 2,500원 하니까 74%를 성장했네. 자, 퍼에서
EPS 성장률을 나누면은 뭐가 나온다? PEG 그루스 레이쇼가 나오지. PEG 수치. 그래서 0.11. 피터 린치가 0.5만 되면 무조건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지. 성장성이 가파르다고. 근데 얘들은 0.1이다 아직까지. 퍼가 내가 공부했을 때 6배에서 8배로 올랐는데 PEG는 아직까지 성장하고 있다. PSR은 시총 나누기 매출을 하니까 시총 얼마야? 얘들 6,400억인데 근데 매출이 1조야. 나누니까 0.6이 나와. 이것도 아직까지 가파르게 성장해야 되고 GPA 수치는 매출 총이익 나누기 총자산을 하니까 매출 원가 뭐라고 하면 매출 총이익 대비 총자산율 하니까 18.8% 원가 때 때문에 18%씩 자산 대비 18%를 벌어들인다. 괜찮지? 자, 또 이제 넘어가면 배당금 34억씩 나오고 배당금 42억씩 나오고 배당금 42억씩 배당금 얘들 더 줘도 되겠다 맞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 플러스 근데 작년과 비교해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작년에 430억 저작년에 1019억 45기 19년 대비해서는 조금 떨어질지 몰라도 20년 대비 코로나 이때 팬데믹이구나 이때 대비해서는 1000억이다 단기 순이익은 거의 547억에서 807억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었고 단기순 가감에서도 플러스인 상태에 법인세 이런 거 더 많이 적게 냈네. 하여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1,005억 플러스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작년 같은 경우는 591억치 투자했는 게 더 많이 나왔는데 45기도 600억치 올해는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많다. 어디가 보니까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더 많으면 투자를 안 했든지 아니면은 투자한 것보다 팔아먹은 게 더 많든지 자 단기 금융상품 처분 1100억치 팔아먹었고 상각고원가 처분 800억치 팔아먹었고 유형자산 32억치 팔아먹었고 매각 예정자산 유동자산의 처분 326억치 팔아먹고 자주거래한 거 2억 3억 이렇게 팔아먹었는데 이제는 또 산 거 단기 금융상품 사는데 500억치 단기 금융상품 1100억치 팔았다가 540억치 샀네 반만 샀네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28억치 사고 또 공정가치 측정 10억치 상각고원가는 840억치 사고 유형자산에 유형자 눈에 보이는 거 364억치 이런 게 진투자지 투자부동산 305억치 사고 관계기업에 투자한 게 93억 이걸 다 더해도 투자한 것보다 돈 들어온 게 더 많다 180억 플러스 재무활동은 단기 차입금 갚았더니만 914억 마이너스 배당금 줬더니만 회사에서 돈이 나갔으니까 93억 마이너스 자서 취득하는데 129억 그래서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3개년 연속 마이너스 요거는 마이너스 좋은 거지 재무활동이 마이너스가 안 됐다라는 거는 배당을 안 줬든지 은행에서 돈을 땡겼든지 혹은 배당 준 것보다 은행에서 돈 땡기기 더 많든지 그 셋 중에 하나겠지 현금성 자산이 시작할 때는 넘겨받을 땐 722억이 넘겨받았는데 지금 1683억이 됐다. 960억이 증가했다. 와 엄청나게 증가했다. 맞지? 현금성 자산이 또 넘어가면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내역을 보면 상장 주식에 33억 투자했고 수익증권에 5억 투자했고 수익증권 비유동자산으로는 15억 있다. 어디에 투자된 거 보니까 지분증권 같은 경우는 233억짜리는 요거는 원익 투자 파트너스 스카이칠 골프장인 것 같은데 한국 DMB 저기 어디고 인천에 가는 골프장 스카이 70이 아이가 테크 에이스 뭐 이렇게 쭉 해서 233억치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투자를 했다. 자 90일 이하에서 받는다. 매출 채권은 90일 이하 그러니까 석 달 안에 뒤에 가면 석 달 안에 나온다. 석 달이 90일이니까 자 재고는 원재료가 상승, 부재료 상승, 제공품 상승. 그래서 457억. 또 뭐 있노? 요번에 유형자산 땅 사는데 9억, 건물 22억, 기계장치 183억. 그리고 사용권 리스 자산 30억, 건설 중인 거 139억. 그래서 394억치 증가. 투자 부동산의 장부가액은 토지 290 증가, 건물 15억 증가, 305억 증가이지. 305억. 어디노? 토지 이건 투자부동산, 이거는 유형자산. 유형자산이나 투자부동산이나 다르게 해야 되나? 다른가? 몰라! 취득 하여튼 샀다. 투자부동산 샀다. 저서 또 수익이 발생되겠지. 봐봐. 투자부동산 수익 얼마 나오노? 내가 지압번 내 필요 없는 것 같다. 자, 요 무형자산은 산업재산권 5,900만원, 소프트웨어 사는데 3억 7천, 뭐 건설중인 거 4,300만원 해서 4억 7천치 투자. 자, 관계기업에 투자한 게 아로 주식회사 64억. 이제
한 10단위가 넘는 두 자릿수 이상 투자하는 데만 치라는 거야. 아로 주식회사, 뭐 인탑스, IBKS 21억 신기술 투자조합, 신기술 소부장 신기술 투자조합 29억치, 그리고 뉴딜 소부장 신기술 사업투자 23억치, 스마트 밸류 성장 펀드 24억치, 쫙 가다 또 IT 에너지 주식회사에 30억치, 그래서 총 209억치 투자를 했다. 이게 투자해서도 가치고 있으니까. 이익잉여금은 4,322억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5,035억으로 배당을 주려고 하면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이익잉여금 항목 안에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임의적립금 안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임의적립금이 플러스가 돼야지 배당을 줄 수 있다. 이게 마이너스면 배당 못 준다. 주고 싶어도 못 준다. 판매비 급여 조금 상승했고 복리후생비 상승했고 세금 공과 상승했고 직업수수료 상승했고 수도광열비 상승, 접대비 상승, 차량 유지비 상승, 그리고 운반비 상승, 판매보증비 상승, 그리고 경상연구비 조금 상승. 그래서 525억 나가는 게 669억. 근데 얘들이 판관비라고 해봐야 작년에는 7,700억인가 그 정도 매출 올리 6,700억인가 7,000억 매출 올릴 때 올해는 1조 500억이었으니까 차이 날 수밖에 없지 맞지? 자, 기타 수익 아까 말했던 매각 예정자산 20억, 자비익 46억. 와, 뭘 팔았길래 자비익이 46억, 78억 들어왔고 나간 게 손상 차손 29억, 관계기업에 투자해서 손해봤다는 소리. 손상 차손은 영업권이 훼손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68억이 나왔다. 금융수익으로서는 이자로서 53억 들어갔고, 외환 차익 81억, 외화 환산 47억, 배당금 뭐 여러 가지 해서 220억이나 들어왔는데 작년엔 150억. 나간 돈은 이자 비용 4억, 외환 차손,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4억밖에 안 나왔지. 이자 들어온 게 53억인데 와, 이자만 해도 50억이네. 맞지? 자, 금융상품 범주별 손익, 그러니까 이자로 현금 승자산에서 이자 들어온 게 32억이고 단기금융상품에서 이자 들어온 게 6,200만이고 장기금융상품에서 이자 들어온 게 8억 9천이고 기타 금융자산에서 이자 들어온 게 10억이다. 그래서 총 이자 수익이 53억이고 평가손익은 이거를 공제가치 측정을 평가했더니만 4억, 거래손익 이게 사고 팔았더니만 13억 이 말이겠지. 금융부채는 까먹은 거고 이자 까먹은 거 4억. 요래 보면 쉽다 맞지?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 아까 봤던 것들 크게 문제. 매출채권이 매출채권이 얘들이 감소돼서 현금이 77억 들어왔고 또 뭐냐 부가가치세 증가, 재고자산이 증가됐으면 그만큼 현금이 안 들어와서 요건 마이너스 요렇게 돼 있다. 또 뭐냐 자, 지역별 매출을 보면 대한민국 매출이 3,165억, 전기에는 1,800억. 2배가까지 상승했다 맞지? 2배까지는 안 되더라도 중국 매출은 147억에서 123억. 중국은 나가리. 자, 베트남 매출은 5,149억에서 5,987억. 베트남 상승. 기타 매출 588억에서 1,244억. 그래서 합계 7,778억에서 1조 500억. 그러니까 대한민국, 베트남 기타 매출은 다 상승, 중국 매출만 감소했다. 괜찮다 맞지? 중국은 안 올라가 된다. 올라가면 더 좋지만 중국은 너무 커지면은 시진핑이 뭔 삽질을 할지 모르겠네. 배당을 보면 단기 순이익 이렇게 올라왔지만 배당 성향은 순이익이 12%, 순이익이 10%, 순이익이 10%를 주식 수만큼 주니까 한 주당 470원이 되네. 470원을 주가당 비율을 나눠보니까 1.5%. 그때는 0.9%, 1.9%가 되라. 5년 평균 1.62%의 배당을 주고 있었다. 자,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은 0.4%, 46기 작년에도 0.2%, 0.2%라는 거는 10,000개 팔아가 2개 못 받는다고. 2개. 100개 팔았는데 100개 팔면 안 되네. 10,000개 팔았는데 2개, 1,000개 팔아야 되나? 곱하기 100. 1,000개 팔아야 되지. 1,000개 팔아서 2개 못 받는다. 0.2가. 아니 계산 뭐 하겠다. 맞지? 됐다. 매출채권 그 45기에는 4.8. 이건 100개 팔면 4개, 5개 못 받는다. 근데 자꾸 증가되니까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삼성과 거래를 70% 이상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자, 6개월 안에 돌아오는 채권이 99.6%다. 그 재고도 제품 재고, 원부재 재고, 제공품 재고, IT 디바이스에서는 재고가 나오고 있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는 재고가 거의 적다, 줄어들었다. 제공품 만들어 놓은 거, 재료 만들 거 제품 만들어 놓은 거지. 자, 가전제품 아세이는 제품 재고 증가, 원부재료 재고 증가, 제공품 재고 증가 뭐 이렇게 해서 자동차 부품도 재고 증가,
전체 재고는 457억이고 전체 자산의 5.6%. 22회는 횟수가 많을수록 굉장히 22회를 적하는 게 365 나누기 22 16일 만에 재고가 회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일 만에 재고가 회전된다는 거는 금방 하는 날 어떤 거는 1.1이었잖아. 우리 얼마 전에 공부했던 코엘 패신 1.1인가 뭐 그랬잖아. 재고자산 회전율이 얼마고 한번 보자. 코엘 패신 보면 되지. 재고자산 회전율 나 어떻게 적어놨노? 왜 없지? 있을 낀데 재고자 4회잖아. 4회. 그에 비하면 인탑스는 정말 잘 돌아가는 거지. 22회니까. 작년에는 373억의 재고자산이 자산의 5.1% 21회. 와, 이건 엄청나게 365일 나누기 31일 하면 10일 만에 재고가 돌아간단 말이야. 한 번씩 회전된단 말이지. 돈 자. 그게 재고가 돌아가면 그대로 바로 돈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고자산이 끌어 매출로 봐도 된다 맞지? 자, 당사의 매출은 70일 이상 삼성전자 매출이라서 삼성전자가 삽질하면 박살난다. 지금 삼성 GOS 사건 그거 일 처리를 사건은 터질 수 있지만 그걸 어떻게 대응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참 내가 삼성은 없지만 안 그래도 짜증난다잉. 자, 매출액 35% 상승, 판매비 27% 상승, 작년과 대비 영업이익 34% 상승, 당기순이익 47% 상승. 현금성 자산 130% 상승, 투자부동산 75% 상승, 관계기업에 투자한 거 76% 상승, 자산 총계 12% 상승, 이익잉여금 15% 상승. 다 상승했지. 자, 그리고 현금성 자산 960억 증가. 자, 부채 비율은 전년도 대비 15% 감소해서 23%서 23%라고. 내가 계산할 때 29% 났지? 23%나 29% 나이? 자, 김재경 18% 지분, 김건아 14% 지분. 김재경 아버지, 아들. 자, 가보자. 김재경 47년생 본인, 아버지, 창업주, 김건아 아들. 와, 77년생이네. 뱀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인력개발 파트 특수관계인 아들이 아들 17년 근무했네. 17년 근무했으면 한번 보자. 와, 30살까지 실컷 놀고 30살부터 딱 일 시켰네. 와, 20대까지 딱 놀고 자 이제 론낙하면서 맞지? 야, 다른 건 볼 거 없고. 자, 평균 건속 얘도 근데 숫자가 이상해. 평균 건속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는 모르겠는데. 자, 이거 8년이고 하나, 둘, 셋, 넷, 요거 더한 값에 4를 나누면 되잖아. 그러면 5.9년 나오거든. 자, 그러면 1인 평균 급여액은 5,200만원, 4,500만원, 4,600만원, 4,400만원, 3,500만원. 이거를, 3,500만원 빼야지. 4개를 더한 값을 나누기 4 하면 평균값 나오잖아, 맞지? 그러면 3,500이 나올 수가 없거든. 여기 3,500이 안 되잖아. 평균이 3,500 미만인데 어떻게 3,500이 나오냐고. 내가 아무리 산수를 뭐해도. 하여튼 이것들 왜 숫자를 개판으로 적어놔가 맞지? 평균 근속 직원이 564명이면 내가 계산한 대로 하면은 평균 근속 5.9년이고 관리직 남자 같은 경우는 한 8년 근무했고 여자 7년, 생산직 남자 3.8년, 생산직 여자 4.7년, 관리직 남자 평균 5,200만 원, 관리직 여자 4,500만 원 평균 이런 식으로 해서 평균 4,600만 원 정도 된다. 자, 그리고 그 등기 내가 지압 붙네. 등기기사 임원들 내 거 지압 붙네. 임원 같은 경우는 보고 올게. 잠깐만. 임원들 연봉은 등기이사 4명인데 4.2억 10배 정도 되지. 평균 직원의 사회이사는 3명인데 4,400만원, 감사는 1명. 감사는 얘들 많이 주네. 보통 1,000만원씩 2,000만원씩 주던데 6,200만원 이렇게 줬다. 자, 다시 또 돌아가면은 내가 왜 그걸 왜 찾지? 참. 출자금은 935억을 출자를 했고 출자 현황을 보면은 이렇게 인타스 베트남 미래 영덕 주민바람 쭉 있거든. 아까 전에 그 원익 투자 파트너스 IT 에너지 여러 가지 오만 스카이 7이 5만 대 많이 투자했잖아 맞지? 다 라이언스 동해 DAC 플라즈맵 한국 DMB 이렇게 해서 총 출자금은 935억치 투자를 했다. 자, 내가 21년 3분기에 계산해서 7.3점이 나왔던 회사인데 그때는 PR이 ROE 13, PR이 얼마고? 요 PR이 4.8배 나왔는데 지금은 PR이 어딨노? PR 8.4 2배 가까이 증가했지. EPS 4,400원, ROE 12%, PG, PSR, GPA
5년 평균 1.62% 배당, 매출 채권 0.4% 충남률, 재고 자산의 5.6회 5.6%, 부채율은 29%, 유보율은 6,200%, 매출 1조 원에 원가는 85%, 판관비 6.3% 들어가고 영업이익은 8.3%. 자, 금융수익 필요 없고 당기순이익은 7.6% 나오는 회사. 자, 뭐 이 사람이 IT 디바이스 62% 포트폴리오, 가전제품 7.1% 포트폴리오, 자동차 부품 9.4%, 금융 요게 새로운 포트폴리오지 21%, 그리고 유통 서비스 0.4%, 그래서 1조의 매출, 공장 가동률은 74%, 연구비는 1.1%씩 118억을 썼고, 베트남 공장 5천억, 호치민 가전 공장 700억, 중국 공장 400억 정도 매출 올린다. 5년 평균 564명 평균 건속 5.9년 연봉 4,600만 원 정도가 평균이 된다. 가지고 싶은가에 8점을 줬고 돈 잘 벌 것 같은데 8점, 지금인가 7점, 싸냐, 경쟁자는 걱정 안 하겠냐, ROE는 3%당 1점, 영업이익률은 3%당 1점, 4%당 1점 해서 총점 57점 나와서 7.1점을 줬고, 위험한가, PG, PSR, GPA, 자식에게 모수 이런 항목했는데, 아까 전에 3분기에 7.3점 줬는데 7.1점 조금 감소했네. 뭐 때문에 감소했는지 몰라. 모르지. 나도 이거 또 내일 또 점수 내려가면 또 다를 걸. 왜? 일관성이 있거든. 그냥 하는 거니까. 자, 가지고 싶은가? 8점. 삼성에 의한 전체 매출이 70%. 이게 단점은 삼성이 삽질하면은, 삼성의 이재용이가 삽질하면 크나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매출, 그리고 삼성폰이 뭐 좀 이렇게 요번에 지오에서 사태 이거 나와서 대응하는 걸 보면 아우 짜증나지만 그때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삼성만을 바라보지 않고 요번에 20%의 기타 매출, 금융 기타 매출에 2천억 정도가 올랐는데 그게 일회성으로 그칠지 계속 따르게 그렇게 발생될지 그게 관건일 것 같다. 이렇게 돈 잘 벌 것 같은 거 지금 잘 벌어왔지. 삼성 거를 계속 납품하고 하다 보니까 돈은 꼬박꼬박 잘 나오는 거지. 자, 지금인가 시총 4천억에서 시총 내가 공부했을 때는 4천억에서 6천억이 됐죠. 뭐지? 외국인이 14%에서 16%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지, 외국인도. 자, 그래서 지금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냐에서는 퍼가 아직까지 805, ROE 12%, PEG 0.1, PSR 0.6, GPA 18 저평가로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9점. 경쟁자는 8점. 이게 등기사 연봉이 생각보다 적다라고 볼 수 있고, 보통 회장되면 9억씩 10억씩 받는데 얘들은 그래 안 받네, 맞지? 자,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부채율 29%를 유지하면서 공장 그렇게 지어가면서 돈을 막 이렇게 잘 못 벌면 이래 뭐 하거든. 유보율 관리가 안 된다고. 근데도 이렇게 했다라는 건 능력이 더 봐야지. 중국이 뭐 삽질해도 큰 타격은 안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걱정 안 하겠냐에 뭐 오랜 시간을 견뎌온 46기, 47기, 그러니까 40년을 견뎌온 회사니까 새로운 포트폴리오 창출하려고 그러고 투자하는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걱정되는 건 삼성의 삽질. 자, ROE는 12.7%, 영업이익률은 8.3%, 총점 7.1점. 와, 높다 이것도 맞지? 위험한가? 아까 말했다시피 삼성폰이 삽질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왔고, 자식에게는 1점. 무엇을 돈을 버나? 디바이스, 가전제품, 아세이, 자동차 부품, 금형.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까먹고 있어, 영업이익이. 금형 요게 이게 변수인 거지. 전기는 800억 올리던 게 요번에 2,000억 올렸으니까, 코로나 때 2020년에는 800억 올리던 게 21년도에 2,200억이니까 요게 일회성으로 그칠지 아니면 매출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치지는 않겠지.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그거 팬데믹 그 검사 진등 키트로 매출이 올라갔다는 소리가 있어가지고, 요게 내가 정확한 그걸 모르니까 IR 담당자한테 물어봐가지고 이게 일회성일지 아닐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맞지? 자, 인탑스 아직까지 성장 여력은 크다. 하지만 삼성 끝.